네, 익절의 기술 시즌2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시즌2 시작하고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주옥 같은 조언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쫓아가든 매매하지 말라. 그리고 속보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그리고 약간 패턴까지 정해주시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주변에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오늘 또 기대가 되네요. 자, 꿀팁 대방출 해주실 박재호 어드바이저 지금 전화 연결돼 있으니까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주식명가 MTNW 애드바이저 박재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도 실제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투자까지 끝까지 함께 우리 해보도록 해요. 일단 시장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상승과 하락을 오갔는데 오늘 시장 거래하시면서 뭐 어떻게 좀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좋다고 느끼셨나요? 일단 먼저 간략하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매매를 멈춰야 될 때, 거래를 멈춰야 될 때를 좀 아시는 분들은 오늘 시장에 상당히 좀 여유 있게 대응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 아무래도 좀 번잡하게 또는 오늘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시는 분들께 상당히 좀 어려웠던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으로 나타나 있지만 죄송합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으로 나타나 있지만 개인과 외국인 기관 전반적인 수급상이 사실상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들 같은 경우도 약 한 1,000억 원 내외의 어떤 매도, 좀 매도 포지션으로 갔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되었다가 외국인 역시 마찬가지고 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이런 이야기 좀 드렸었습니다. 최근까지 어떤 환율 상승과 그리고 시장의 어떤 변동성 그리고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축으로 한 반도체 섹터의 매도 리포트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매도세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중국 본토 내에서 발생했었던 부동산 투자 회사들에 대한 어떤 해당 국가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 제재가 좀 가해졌었고 그에 따른 투자금이 홍콩 헤지펀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이 어느 정도 해외로 좀 반출될 어떤 가능성이 있었는데 실제로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몇몇 증권사의 그러니까 IB 쪽에서 발생했었던 매도 리포트 역시 마찬가지로 그 출처는 홍콩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으며 홍콩 쪽에서의 어떤 매도 리포트 그에 따른 현물 매도 그리고 선물 매도 거기 더 나가서 공매도까지 같이 경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수익이 발생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해외 송금 즉 중국 쪽으로의 계속 어떤 송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좀 지속적으로 좀 발생했었는데 오늘자를 기준했을 때 그러한 어떤 매도라든지 또는 해외 송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좀 유출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의 시장 시그널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수요일자 기준했을 때 목금 약 이틀 정도의 거래일이 좀 남아있는데 이틀간의 어떤 상황들을 놓고 보았을 때 방향성 자체를 되돌리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격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5일선을 기준으로 한 어떤 돌파 움직임 그리고 전일 이탈치 않는 모습까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의 폭을 놓고 봤을 때 11선까지 어떤 반등 최종적으로 5일선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좀 거쳐가야 될 것인데 그 시간을 놓고 본다면 하루 이틀 정도의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흐름들이 시장에 대해서 또 기술적 분석 자체가 크게 효용성이 없다 할지라도 시장의 암묵적인 규칙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5일선을 기준으로 어떤 시세의 어떤 변동성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어떤 매수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역시 그와 같은 암묵적인 어떤 시장 규율에 따른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암묵적인 약속에 따른 매수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시장 자금의 증가 또는 어떤 감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스피 지수 기준 놓고 봤을 때 5일선 기준으로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이평을 좀 끌어올리는 이동평균선 가격을 끌어올리는 또는 주가를 끌어내림으로써 이동평균선에 부딪히는 즉 지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도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좀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려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주식을 보유해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매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전략이 최근 1일, 2주일간 오늘까지도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당일 주도주들 오늘 같은 경우에 장기에 급락스럽게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종목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종목을 어찌 본다면 어떤 이들은 이러한 종목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투자 방식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시세도 담은 몇 푼이라도 담은 몇 퍼센트의 수익일지라도 반드시 챙겨야 되는 어떤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날그날의 어떤 시세 변동성에 따라서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일같이 당일 몇 푼이라도 수익을 내야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앞으로의 거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아마도 그날그날의 당일 주도주 위주의 데이 트레이딩을 좀 같이 겸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무작정 싸다고 또는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기에 보유하는 시장은 지금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와 관련된 어떤 시장 관점이 변화되는 시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러분께 신속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장이 남았는데 이 이틀간의 전략을 짧게 치고 가는 전략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기다리자. 아직까지 특별한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관망하는 게 좋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느 쪽이신가요? 자,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상승장 때는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 수익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증권사에서 거시적인 시장 이야기를 하고 하물며 중소형 개별주임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흐름에 따라서 언젠가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 보유를 하면 오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테마주의 순환매가 매우 빨랐기 때문에. 다만 지금 시장은 일단 상승장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띌 것입니다. 특히 이제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버티면 언젠가 오르겠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언젠가 오른다.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의 입장에서 좀 다릅니다. 일단은 관망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실력 여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 트레이딩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어느 정도 예시 화면을 좀 보여드리게 될 텐데 그러한 거래가 가능하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시장 관망하시기보다는 거래를 하셔서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본인의 어떤 실력 즉 뭐 내동매매를 하신다든지 뭐 추격 매수를 하신다든지 실력이 조금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관망이 더 나을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간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시장 관점 차이에 따라서 각기 다른 매매 툴에 따른 어떤 수익을 취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결국은 실력이 늘어야지 선택의 폭도 늘어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매매 스킬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거 알려주실 건가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자 지금 일단 보시는 화면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잠시만요. 화면상에 잠시 오류가 있어서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 지금 나타나 있지만 오늘자 슈캠스의 이제 차트입니다. 제가 이런 화면을 뭐 다른 곳에서 종종 좀 보여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도 나타나 있지만 실제 매수와 매도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입니다. 어찌 본다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최저점에 매수해서 최고까지 끌고 가는 매매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갖고 또 그것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어떤 데이 트레이딩 또는 어떤 캐시카우 또 시장 상황에 맞는 어떤 중장기 또는 어떤 단기 매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매매는 이와 같은 매매고 실제 상승장으로 돌아선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매매는 여러분들이 일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즉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끌고 간다. 하지만은 그에 반해 내가 매일같이 시장을 보지만은 그 나름의 어떤 수익을 취해야 된다라는 오늘 예를 든다라면 뭐 한국비엔지라든지 뭐 대덕전자라든지 뭐 한국파마 이와 같은 종목을 미리 선침해서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그날 시세를 확인하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 화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도주로서 그리고 대량의 거래를 일으키면서 많은 관심을 좀 이끌었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은 주제 자체가 이제 비중 조절이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 건데 말 그대로 고가권에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쌈짓돈을 단 한순간에 정말 소위 이제 우리가 흔한 표현 이제 몰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저돌적인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구간과 파동과 그리고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실력이 있으면 실력이 출중하다라면은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 시장도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캐시카우를 위한 나름의 어떤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작정 홀딩하는 전략은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철저한 비중 조절을 통해서 상승 파동 내에서 철저히 분할 매도를 행함으로써 그날그날의 수익을 꾸준하게 취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매매를 반드시 특히 이제 전업분들 또는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주린이 분들 중에서 이제 육아하시면서 남는 시간, 낮 시간대 주식 투자를 이제 병행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와 같은 거래를 반드시 꼭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하나 더 화면을 좀 보신다라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HLB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장 시장에서 상당히 큰 주목을 좀 받았던 종목입니다. 어제 오늘. 이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 가격대 그리고 비중 조절을 통해서 내 평단가를 최대한 지지 가격에 맞춰줌으로써 그에 따른 어떤 슈팅, 반등, 국면 내에서 수익을 취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수익률은 작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돈을 벌기 위한 매매다라고 제가 정해내리겠고 지금 보시는 화면 잘 기억해 주셨다가 내일장 그리고 그다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비중 조절을 통해서 중요한 가격대의 평단가를 맞추고 그에 따른 어떤 슈팅이라든지 상승 구간 내에서 수익을 취할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신다면 좋은 나름의 어떤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승 파동권 안에서 분할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그러니까 한 종목을 쭉 끌고 가고 안 될 것 같아 하고 그 종목을 다 팔고 손해보고 이게 아니라 조금씩 수익 기간에서 덜어내고 다시 밑에서 사서 올리고 사서 올리고 요 패턴을 가지고 쭉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비중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비중에 관한 비법 들어봤는데 그럼 요 비법을 사용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보면 수익률이 참 우리 웃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종목은 CIS라는 종목입니다. CIS라는 종목인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체 전지용 핵심 소재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개발, 그리고 생산 설비를 최근에 확충한다고 하면서 시장에서 큰 주목을 좀 받았었습니다. 거래대금만 놓고 본다면 약 한 4,7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을 일으켜주면서 전형적인 어떤 눌림과 조정, 그 과정을 좀 보여줬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반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어떤 흐름 자체가 조금 더 강한 흐름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를 돌파할지 유무를 내일과 그리고 그 다음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어느 정도 이격을 줄여놓은 상황에서 방향성을 결정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미리 관찰하고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반드시 꼭 보셔야 될 것이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13,000원 가격대를 이탈치 않는다라면 일단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목표가는 18,000원 선 정도를 잡는다라면은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 세 종목까지 주셨는데 이 CIS까지 저희가 포트에 놓고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